세계경제 포럼에서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인공지능이 바꿔놓을 우리의 일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이 기사 헤드라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모든 시나리오가 비관적이라니 시작부터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 얘기, 공상 과학 소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변화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미 수저로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하나 보면요. 바로 작년에 미국에서만 AI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가 무려 5만 5천 개라고 합니다. 놀랍죠?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요,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모건 스탠리 예측을 보면 유럽 은행권에서만 앞으로 몇 년 안에 2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하니까요.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놀라운데 MIT 보고서를 보니까 AI가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당장 미국 노동시장 전체 업무의 11.7%, 그러니까 거의 12% 가까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절약할 수 있는 임금이 수조 달러에 이른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보조 도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인간의 업무를 그냥 통째로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체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AI 에이전트 기술이 퍼지는 속도가 이건 우리가 겪어왔던 그 어떤 기술 혁명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겁니다. 왜 이번엔 이렇게 다들 다르다 하는 걸까요? 그 AI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이죠. 제프리 힌튼조차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AI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인정할 정도니까요. 2026년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직업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놀라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혁명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무어의 법칙이잖아요. 2년마다 성능이 2배씩 좋아진다는 거. 근데 AI 성능은요, 7개월마다 2배가 됩니다. 무려 3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자, 이렇게 엄청난 가속도를 배경으로 세계경제 포럼이 4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근데 앞서 헤드라인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희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 4가지 시나리오 중 어디로 향할지는 딱 2가지 변수에 달려있다고 해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2가지죠. 첫째, AI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가. 그리고 둘째, 우리 인간과 사회가 그 변화에 얼마나 잘 준비하고 적응하는가. 바로 이 2가지의 조합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차트가 그걸 딱 보여주는데요. 10,000명이 넘는 기업 임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절반이 넘는 54%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보다는 기존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뭔가 준비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보이는 대목이죠.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이게 그나마 가장 희망적인 코파일럿 경제입니다. AI 발전은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인간들이 재교육 같은 걸로 잘 적응해 나가는 경우예요. 이때 AI는 말 그대로 조수, 코파일럿처럼 우리 일의 생산성을 높여주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나리오에서도 일자리 감소 자체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초고속 발전 시나리오예요.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사람들도 그 속도에 맞춰서 잘 적응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성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AI 에이전트 코디네이터 같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직업도 생겨날 거고요. 근데 리스크가 있어요.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사회 안전망이나 윤리 같은 제도적인 것들이 그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가 사실 가장 암울한 시나리오, 인력 대체입니다. AI 기술 발전 속도는 눈부신데 우리 인간의 적응 속도가 그걸 못 따라가는 상황이죠. 결과는 뻔합니다.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대규모 실업과 사회 분열로 이어지는 정말 최악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체된 발전 시나리오입니다.
기술 발전도 더디고 인간의 적응도 더딘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그럼 그냥 현상유지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더 무서운 점이 있어요. 이럴 경우 AI 도입으로 인한 혜택이 기술을 가진 소수의 기업이나 부자들에게만 싹 다 집중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회의 불평등이 그야말로 극에 달하는 그런 분열된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솔직히 좀 암울한 미래 시나리오를 보셨는데요.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일의 미래는 기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특히 직원들을 어떻게 재교육시키고 얼마나 책임감 있게 AI를 도입하느냐 하는 그런 인간적인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거죠. 지멘스의 한 임원이 한 말인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피어슨의 최고 전략 책임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결국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 AI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은 바로 비판적인 사고, 창의성,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앞으로의 전략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과 AI가 서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방식을 만들어내야 하고요. 둘째,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재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AI는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인간 고유의 창의력, 비판적 사고, 판단력을 기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기술이 우리의 일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정의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